네, 풋볼 주크박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이 자리는 제가 좀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아, 참 그렇게 가라고 그래도 아유. 어디든 제가 네. 꼭 안방마냥 차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아침에 방송을 갑자기 잡았거든요. 이유가 바로 지난 밤에 열렸던 웨일스전 얘기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면서 좀 무슨 생각하면서 오셨어요? 오늘 새벽이었잖아요. 네. 우리 이제 녹화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금요일 지금 현재 아침입니다. 오전이라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준비 조금 하고 바로 녹화로 왔는데 사실 오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했고요. 그리고 오늘 웨일즈와의 경기가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상 실제로 이제 그런 경기가 펼쳐지니까 이게 참 이게 시간이라도 좀 저녁에 하든가. 좀 많은 분들이 졸전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밤에 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또 표현이 좋은 팀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좋은 팀은 결과를 바꿀 정도가 되면은 진짜 좋은 팀이죠. 네. 그런데 어디까지나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팀이 이제 경기를 하러 갔을 때 이 팀이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줄 것인가 기대치가 있어야 되고 네. 예측 가능한 수준이어야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앞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면은 이제 이기는 게 그게 좋은 팀인데 맞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대표팀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예측 가능한 팀이 되어버렸거든요. 다른 의미로 우리는 현재 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장 의원님이랑 바로 이전에 한 3일 전에 웨일전에 대해서 이제 전망? 프리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모두가 조금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 좀 내용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모두가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의외의 결과를 바랬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다들 예측 가능한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없었고 김민재 선수가 또 군사훈련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돌아왔고 거기다 해외파 선수들이 폼이 좋았기 때문에 결과는 가져오지 않을까. 내용적으로는 아직 모자라더라도 결과는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사실인데 쉽지 않았네요. 저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코너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명확하게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네. 자신의 이제 철학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런 경기들을 치러왔으면 그래도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오늘 웨일즈와의 경기까지 우리 대표팀이 이제 크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5경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3월 A 매치는 저는 좀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6월 A 매치부터 하면은 지금 단 3경기만 했을 뿐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이제 대표팀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싶은데 문제는 크린스만 감독이 부임해서 웨일즈와의 경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웨일즈와의 경기 끝나고 나온 인터뷰까지도 자신이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대표팀이 어떤 단계를 거쳐왔으니까 우리 대표팀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고 명확한 비전이라든가 철학을 제시하는 게 없어요. 네. 오히려 부임 전에는 이기는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웨일즈와의 경기 전에는 우리 대표팀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경기 끝나고 나온 인터뷰에서는 지금 세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시간이 필요하다. 젊은 선수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표팀에 대해서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거든요. 네. 긍정의 얘기를 하고 싶고 왜냐하면은 사실 어떤 현상이라든가 특정인을 대할 때 나쁜 얘기는 사실 되게 하기가 쉬워요. 그쵸. 맞아.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모임을 만나도 누구 욕하기는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뒷담화 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대표팀이 좋은 걸 찾고 우리 대표팀이 어떻게 긍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대표팀을 좀 지켜보고 지금도 결과가 괜찮으니까 계속 보면 분명히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네. 지난 경기들을 보고 오늘 웨일즈와의 경기를 봐도 도대체 어떻게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속내가 복잡해졌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경기를 보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벤투 감독이 만들어놨던 빌드업 체계들도 보이지 않았는데 속공 플레이를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철학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대표팀이 어디로 가는지부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고 이런 걸 찾아야 되니까 훨씬 더 답답한 거고 근데 문제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표팀은 하고 있는 축구가 있거든요. 하고 있는 해왔던 축구 자체가 정말 단 몇 달 만에 사라졌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고 월드컵이 11월 달이었어요. 네.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근 1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사라지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웨일즈전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이제 4-1-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려고 했고요. 네네. 네, 원래 시작은 손흥민 선수를 이제 프리롤처럼 두는 아마 4-4-2 내지는 4-4-1-2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경기 컨셉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4-1-4-1과 뭐 4-4-1-1과 이제 4-4-2의 이제 혼돈이 이제 선수들 속에서도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단계였고 웨일즈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죠.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죠. 5-4-1로 했고 파이백으로. 왜냐하면은 이 웨일즈가 최근에 대표팀 성적이 정말 안 좋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월드컵에서도 이 팀은 성적이 안 좋았고 월드컵에서 심지어 뭐 간접적인 비교겠지만 이란에게 2-0으로 완패를 했던 게 웨일즈입니다. 그 월드컵 전후로 해서 2023년에 치러졌던 A매치까지 최근에 치러졌던 경기 가운데 라트비아전만 제외하면은 정말 졸전이고요. 그리고 거의 매 경기 또 실점을 했고 그럴 정도로 대표팀이 어수선해서 오죽하면은 대표팀 감독이 지금 중요한 또 유로 예선 앞두고 있잖아요. 네. 우리랑 경기를 안 하는 게 자기는 더 좋은데 경기를 하면은 뭐 감각 유지하고 대표팀이 한 번 더 호흡 맞춰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체력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부상자라도 나오면 이게 또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랑 경기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웨일즈는 자신이 다음 경기에서 하려고 하는 포메이션이라든가 경기 운영 방식을 보여줬어요. 네, 5-4-1 포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뒤에 수비 단단하게 하고 역습 몇 번 노리는 이런 형태로 갔는데 웨일즈는 생각보다 역습은 잘 안 됐죠. 네. 그런데 수비는 성공적으로 해냈고요. 네, 우리가 웨일즈의 수비를 상대로 이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있었던 웨일즈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점을 찾아본다면 우리 대표팀이 드디어 무실점 경기를 했어요. 네, 그쵸. 처음이에요. 그것도 웨일즈 원정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합류하는 데 있어서 뭐 컨디션이라든가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K리그에서 이제 한국에서 날아간 선수들도 꽤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뭐 시차 적응의 문제도 있고 이제 컨디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실점 경기를 해냈다는 거는 이거는 칭찬해줘야 되고 네. 김승규 선수 잘했고요. 그쵸. 네, 선방. 김승규 선수 잘했고 그리고 빌드업에서도 역시 김승규 선수가 발을 정말 잘 쓰는 골키퍼거든요. 우리가 이제 론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볼뺏기. 볼뺏기 하면 김승규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중에서도 정말 수준급으로 볼을 돌린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좀 김승규 선수가 많이 대표팀에서 선발 라인업으로 했던 게 있죠, 이유가. 그렇죠. 발을 잘 쓰니까 킥을 잘하고 그리고 숏패스 형태 특히 혹은 빌드업 축구에. 중장거리 패스 형태에 적합하니까 김승규 선수 잘했고 그리고 정승현 선수, 서령우 선수도 잘했어요. 정승현 선수는 초반에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곧바로 그래도 정승현 선수가 중심을 잡았고 그리고 서령우 선수는 오늘이 아마 A매치 2번째 경기였죠. 네. 근데 서령우 선수가 최근에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서령우 선수가 정말 속도가 빠르거든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서령우 선수 잘했기 때문에 수비진 무실점한 거 이거는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좋은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은 좋은 점 먼저 하고 뭐 두드려 패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도 잘한 거는 이제 잘했다고 해줘야 되니까 네. 우리가 원정에 가서 정말 무실점한 거는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점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뭐 지금 방향성을 못 잡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크리스 감독이 대략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대충 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크리스만 감독은 양 사이드를 넓게 배치를 시키면서 이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1대1을 주문을 하는 축구예요. 그런데 지금 한쪽 사이드에는 무조건 반대발 윙포워드가 배치가 되거든요. 이번 대표팀은 이강인 선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홍현석 선수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반대발 윙포워드를 이제 배치시켰을 때 특히나 이 선수들이 사이드로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잡아서 왼발잡이들은 바로 반대편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궤적이라든가 그 각도가
오른발 쓰는 선수들이 이제 반대바 윙포워드 형태로 왼쪽에 배치되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왼발 쓰는 선수들이 만드는 특유의 그 궤적과 각도가 특유의 있죠. 그 각도가 있거든요. 이게 선수들도 신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구조상으로 똑같을 것 같잖아요. 네. 오른발 쓰는 선수가 왼쪽에 가서 이게 만드는 각도나 왼발 쓰는 선수가 오른쪽에 가서 만드는 각도나 이게 그냥 발만 바뀐 거지, 과학적으로는 똑같은 발만 것 바뀐 거지 같은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왼발 쓰는 선수들은 왼발만의 그 특유의 각도가 있어서 오른발 쓰는 선수들이 반대발 윙포워드 갔을 때 이제 그런 효과를 잘 못 나타내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대표팀은 이강인 선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오늘은 홍현석 선수에게 그러한 역할을 주문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비슷한 색깔을 주려고 했는데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홍현석 선수도 최근에 hente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hente에서 물론 간간히 이제 윙백 스타일의 이제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배치가 되는 경기들도 있는데 대부분 주로 뛰는 자리는 중앙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수를 이제 측면에 터치라인 쪽에 깊숙이 사이드로 보내서 플레이를 하게 했어요. 거기서는 혼란이 있죠. 그리고 홍현석 선수가 대표팀의 분위기라든가 대표팀의 경기를 또 많이 치르지 않은 선수인데 네, 그런 어려움이 홍현석 선수에게 있었던 거고 이재성 선수 역시도 지금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재성 선수도 그렇게 측면으로 나가서 물론 이재성 선수가 측면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예요. 네. 근데 측면에서 그렇게 이강인 선수가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1대1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원하는 롤이 아니라 잘하는 롤이 따로 있는 거죠. 잘하는 롤이 따로 있는데 일단 우리가 현재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좋은 선수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체자라고 하기에는 스타일이 달라. 그러면 뭔가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변화를 주거나 그 조정과 변화가 어렵다면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선수를 집어넣는 게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이죠. 약간 네. 마이너한 스타일. 그게 경기력이라든가 결과라든가 포인트를 만드는 데서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익숙한 플레이 스타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경기장 안에서 구현해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전혀 다른 선수에게 뭐 그렇게 비슷하게 하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해내기가 힘든 거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을 제가 정의할 때 최근에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의존주의 축구가 될 거다. 그러니까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재환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개인 기량에 의존할 것이다. 아, 네. 개인 기량만 있고 그렇죠. 전술은 많이 없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의 얘기죠. 개인 의존주의가 저는 결코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의존주의 자체가 있는 선수를 잘 써서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선수를 잘 쓰는 거, 손흥민 선수를 잘 쓴다거나 이강인 선수를 잘 쓴다거나 이런 거는 누가 와도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르죠. 다른 의미로 저는 개인 의존주의형 축구가 나올 거다. 그거는 뒤에서 만들어가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정인이 뭔가를 해내야만. 왜냐하면 개인 역량으로는 그래도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쵸. 6월 A 매치를 돌아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정말 빛났거든요. 네. 그거는 다른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이라고 할 게 없다고 하시면 어쨌든 그의 전술에는 이강인 선수는 꼭 필요한 존재네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많은 부분에서 느끼는데 오늘 경기 끝나고 했던 인터뷰 중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밀집 수비 대형 혹은 웨일즈가 수비를 잘하는 팀인데 그런 팀을 상대로 이강인 같은 선수가 없으면 우리가 찬스를 만들기가 어렵다. 근데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 대표팀이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는지 다 자르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해서 우리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서 오늘 인터뷰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못할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웨일즈랑 분명히 좀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비슷한 스타일을 가진 팀과 경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시아에서 치르는 경기들은 다 이러한 스타일을 상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웨일즈와의 경기처럼 우리가 단 한 번도 박스 안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단 한 번도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축구를 했던 적이 없어요. 손흥민 선수 역시도 지금 토트넘에서 잘 뛰는 자리가 어디예요? 번리전에서 해트트릭 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최전방 공격수잖아요. 물론 토트넘에서 시즌 초반에는 왼쪽 윙포워드로 나왔지만 대표팀에 와서는 이제 프리롤 역할을 많이 맡긴 했지만 지금 웨일즈와의 경기에서는 자신에게 볼이 안 오니까 네. 계속 3선까지 막 중앙선 넘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웨일즈 수비야. 웨일즈 수비예요. 손흥민 선수가 내 앞에 없고 저기 멀리 가. 그러면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개인 역량이 있고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우리 골문에서 계속 멀어지네?
너무 편하지 않겠어요? 잘 이루어져서 밑에부터 올라와서 손흥민 선수한테 앞에 있을 때 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니까 근데 그러니까 풀리니까 이게 상황이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계속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축구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여왔고 그리고 그런 경기들에서 우리가 이강인이라는 아주 좋은 선수가 지금은 우리 대표팀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 전에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도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잘 만들어 왔거든요. 그쵸? 일관성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선수 교체의 측면에서도 이수민 선수가 들어가고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고 뭐 차례대로 들어갔잖아요. 이동현 선수 들어가고 양현종 선수 들어가고 그 전에 이제 황의조 선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대표팀은 저는 국가대표팀 경기는 보수적인 접근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물론 관점의 차이고 박찬호 위원님도 좀 네. 보수적인 사람이라. 네, 여기에 있어서는 의견이 뭐 나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선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바꿈으로 해서 새로운 선수도 발굴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오히려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는 긍정의 효과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경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또 훈련을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과감한 발탁, 과감한 기용은 결국에는 전체 체계를 오히려 결속시키기보다는 좀 무너뜨리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쪽이라 그런 어떤 운영 방식을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위원님과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게 저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가 그냥 무자비한 실험해봐야지 변화가 아니라 그런 변화를 줄 때에는 그 선수와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그게 당연하게 좋은 결과로 귀결이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계속 실험만 무자비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네. 그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에게 이제 맡긴 역할이라든가 그렇죠. 또 교체돼서 들어간 선수들이 뭐 어떤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먼저 이순민 선수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순민 선수는 지금 K리그에서 상당히 핫한 미드필더가 맞아요. 그리고 대표팀에서 기회를 받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순민 선수의 어떤 기량이라든가 이런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순민 선수가 들어가서 어디에서 뛰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뛰었어요. 네. 근데 이순민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물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광주에서 잘 뛰고 있는 위치 자체는 그거보다 아래쪽이거든요. 그 선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느낌이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팬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근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없고 좀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다른 스타일로 기용을 했을 때 믿음이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리고 뭐 저는 어떤 의심까지 오늘 그 경기를 보면서 했냐면은 이순민 선수는 저는 경기 전에 이번 A매치 주간에 좀 그래도 과감히 기용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어요. 그 근거는 저는 오늘 이순민 선수가 생각보다 빨리 투입이 돼서 좀 네. 깜짝 놀란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의심이 평소에 많잖아요. 이순민 선수를 투입한 거는 이순민 선수가 들어가서 득점이라도 하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론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K리그 경기장을 안 가지만 나는 K리그 선수들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경기를 잘 보고 있고 그런 의견을 나는 잘 받아들이는 매니저야 라는 결과로 귀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해외로 나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이게 결과가 그렇게 좋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수민 선수가 오늘이 대표팀 데뷔전이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좋게 상황이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선수 쪽에서 실수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다음 기회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죠. 계속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자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의 불만이 좀 나오는 게 뭐 하프타임 때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결과와 함께 좀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답답한 거는 이게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크리스만에게 질문을 하면은 계속 크리스만 감독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점점 그러한 인터뷰의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무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이 경기 끝나고 했던 인터뷰 가운데 우리는 세대 교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결과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크린스만 감독의 기술 지역에서의 태도도 저는 매우 실망스러웠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반 끝나고 그리고 전반 중간, 후반 중간 쿨링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쿨링 브레이크에서 선수들에게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근데 그러한 감독을 최근 축구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 분명히 경기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으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쿨링 브레이크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없는 것 같고 동기부여라도 좀 해주지. 그리고 기술 지역에 나가서 물론 기술 지역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90분 내내 봤던 건 아니지만 크리스만 감독이 기술 지역에서 다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경기 막바지에 크리스만 감독이 기술 지역에 나가가지고 제스처를 하나 한 게 있거든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뭔가 가서 되게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뭔가 가서 쭈뼛쭈뼛하면서 무슨 되게 힘든 사람한테 말 거는 것처럼 감독들이 막 억지로 제스처를 막 크게 할 때도 있잖아요. 선수들에게 뭐 파이팅 그렇죠. 넣어주고 이렇게 위해서 기술주에 가서 더 뛰고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가서 뭔가 정말 이 팔의 크기도 이렇게 뭐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해라. 네. 이런 건가?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 해라. 소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뭔가 이렇게 이게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런 걸까? 내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일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부적으로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도 그럴 있지 가능성도 않을까? 있어요. 네. 그런 뭔가 일말의 희망이랄까요? 가능성이 그런 있죠. 것도 있어요.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안에서는 오히려 뭐 더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고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것보다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래도 괜찮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제가 진짜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바깥으로 나오는 정보가 너무 안에서 없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게 뭐 조족지혈도 아니고 너무 정말 없기도 극히 하고 일부거든요. 완전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네.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근데 희망을 정말 가져야 되는 거는 아시안컵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우리가 10월 A매치 주간 끝나고 나면은 11월 달에는 월드컵 예선이고 그러면 바로 아시안컵이거든요. 근데 지금 크리스만 감독이라든가 우리 코칭 스태프들이 얼마나 우리 선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우리 선수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 아시아 축구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을까? 근데 제발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시안컵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웨일즈 같은 스타일의 팀들만 상대를 하게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내려앉아 있는 팀을 상대로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 대한 파악을 이제는 끝내야 되고 그리고 아시아 축구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들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경기했는지 이런 거 돌아보기에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13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거든요. 이 경기에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